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오늘도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지난달 6.17 부동산 종합대책이 나오고 행신동에서 어떠한 그 대책에 대한 영향이 있었는가에 대하여 제가 며칠 동안 행신동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동산 중개업 사장님들하고의 인터뷰, 개인 면담, 전화 인터뷰를 해왔습니다. 나름대로의 행신동의 어떤 영향이나 거래 정보, 앞으로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좀 세심히 알아보고 문의하고 진단해 봤는데요. 수도권과 전국이 부동산 열풍으로 매스컴에서 들끓어서 긴급히 정부에서 6.17 부동산 대책에 대한 후속 조치, 어떤 대책을 마련해서 곧 발표한다는 정보가 있어 제가 부랴부랴 그 방송은 잠시 미뤄두고 지금 정부의 입장 발표에 발맞추어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방송에 인터뷰에 응해주신 사장님들 죄송합니다. 다음 기회에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 연일 수도권과 전국이 부동산 열풍으로 하루가 시작되며 하루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드디어 정부는 참다 못하여 또다시 부동산 대책에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다가 드디어 무언가 부동산 시장을 잡을, 끝도 없이 오르는 부동산 잡을 그 방안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 방안 중에요, 사실 그 실수요층인 젊은 세대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하여 이번에 참 그분들의 그 반응이, 그분들의 분노가 그게 더 달았다고 생각을 하고, 그 정부는, 특히 국토부는 주택 청약 중에 그분들을 위한 어떤 특별 공급제도 개편을 중점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지금 분양이 있는데 그 비율을 높여서 투자 세력이 아닌 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마침 이런 게, 여기 보시죠. 행신동 10년 안에 선보이는 중소형 아파트 행신 파밀리에 트라이하이라는 이름의 아파트가 우리 행신동에 7월에 분양 예정이랍니다. 전화번호 있습니다. 1899-5843. 행신동 아파트, 행신동 부동산 주민 여러분, 내 집이 없으신 분들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서 꼭 분양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분양 시장에 대하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고, 이번에 특별 조치 6.17 부동산 대책임에도 부동산의 열기가 가라앉지 않자 정부에서 대책을 내세운 신혼부부 특별 공급 비율을 높인다는 얘기죠. 이거에 발맞춰서 여러분들도 시청하기 바랍니다. 자, 그게요, 지금까지 보면은 국민주택 특별공급 물량이 세계 최초가 20%, 신혼부부 30%, 기관추천 15%, 다자녀 10%, 노부부 부양 5%, 그래서 총 80%에 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다시 말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건설하거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는 전용주택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입니다. 진짜 여기에다가요, 세계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에 대한 특별 공급 물량 비율을 더 높이면, 또 높인다는 얘기죠. 아까 비율이 20%하고 30%였지 않습니까? 이게 뭐 30%나 뭐 40% 이렇게 높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높이면은 그 국민주택 청약을 아예 가점제 제외하고
특별 공급으로만 운영된 전망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만큼 이제 그거에 대한 그 공급량이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 이제 민영주택인 경우입니다. 민영주택의 특별 공급도 있습니다. 이 비율이 신혼부부 20%. 국민주택은 30%였죠? 민영주택 20%입니다. 다자녀 10%. 그 민영주택은 생애 최초는 없습니다. 다자녀 10%, 기관 10%, 노부부 부양 3%, 총 43%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신혼부부 특별 부양을 높인다는 얘기죠. 20%에서 뭐 30%, 35%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높이고 생애 최초를 생애 최초가 없었는데 다시 추가해서 뭐 10%나 20% 추가하면은 전체 특별 공급 비율은 총 50%를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얘기죠. 요거가 지금 20%, 30%, 40%, 43%였는데 여기서 신혼부부가 10%가 올라가고 생애 최초가 추가가 되면은 뭐 10%라도 추가가 되면은 그러면 50% 넘죠. 자, 그렇다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가점제 청약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고 그 생애 최초가 늘어나고 나머지 이제 무슨 뭐 다른 그 다자녀 기관 노부부 이런 것들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국토부 관계자는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자격은 투기과열 지구 내 9억 원 초과 아파트에 해당하지 않고 85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형에만 공급되기에 전체 청약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은요, 지금 그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나 생애 최초 공급하는 분들 있죠. 30대 초중반, 40대 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이런 분들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면은 살만하죠. 이 정도면은 뭐 국민주택 규모이기 때문에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굉장히 이번에 아마 신혼부부 특별 공급이 좋은 조건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새로 내놓은 카드는 전작에서도 이미 언급하였지만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최대한의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대폭 준다는 안과 투자 목적의 다주택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 폭탄을 안겨줘서 주택 보유수를 줄여나가겠다는 안이 주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위에 전번장에 말씀드렸죠? 이 젊은 층들 30대 40대 젊으신 분들의 그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정부가 이번에 대책을 그쪽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혼부부 내 집을 마련하기 위해 품을 수 있는 최고의 안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일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기회도 저렴의 기회, 분양비를 높이면 당연히 당첨 가능성이 높아질 테니 말이죠. 그러니까 찾아왔으니 다음 페이지부터는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부터 차근차근 어떤 식의 청약이 되고 조건이 어떻고 가점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의 그 연봉 받는 금액이 얼마고 자녀 수가 어떻고 이런 그러고 이쪽 지역의 거주 기간이 어떻고 이런 거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만에 행성에 선보이는 신혼부부 특별공급기. 자, 한번 여러분들 너무나 좋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이 PTP 자료는 행신동의 하나부동산 사장님이 제공한 자료입니다. 참 정확히 잘 하셨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주택. 전용주택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단 투기지역 과열내 분양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입니다. 9억원 이내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렸죠?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자, 신혼부부 아파트 청약. 이 청약은 일반 공급과 특별 공급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 특별 공급이 뭡니까? 정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회 계층 중 주택이 없는
흔히 말하는 무주택자에 대한 집 마련을 위한 청약이 한 종류라는 얘기죠. 전세 사는 전세입자들, 월세 세입자들에 대한 그 주택이 공급한다는 게 특별 공급이고요. 신혼부부 아파트 특별 공급 청약. 특수한 조건이 부합되는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어 일반 공급에 비해 경쟁률이 낮습니다. 분양받기가 상대적으로 쉬운 편입니다. 여기다가 더 평생 한 번의 기회인데 여기다가 더 공급 비율을 늘린다고 하니 이번에 얼마나 좋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신혼부부 특별 공급 제도 변경 내용. 이게 종전입니다. 5년 이내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혼인 기간이요. 지금 개선된 건 7년 이내 자녀가 유무 관계 없습니다.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맞벌이는 100% 이내. 월평균 뒤에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월평균 소득이 얼마인가에 대해서. 자, 아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이 100%였는데 120%가 됐고요. 맞벌이는 130% 이내입니다. 공급 비율 민영 10%, 국민 15%, 공공분양임대 15%. 다음 민영 20% 바뀌었다는 얘기죠. 이렇게 10%에서 20%, 국민임대 30%, 공공분양임대 30%. 고가주택 공급 그때는 지원이 없었습니다 옛날에. 근데 지금은 9억 초과주택제 요거가 하나 나왔습니다. 청약 방법이 현장 접수했는데 인터넷 청약이 됐고요. 과거에는 미선정 예비 입주자가 선정이 안 됐는데 지금은 특별공급 세대 수의 40% 이상 선정이 됩니다. 만약에 포기하는 경우 이제 이 예비 입주자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신혼부부 특별공급 비율입니다. 공공분양의 경우 30%, 민간 분양의 경우 20% 차지합니다. 일반적인 특별공급은 민영분양에서 43%, 공공분양에서 80%를 차지하고 있고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이 20%,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민간 공공합이 200%라고 생각했을 때 특별공급이 113%를 차지하고 그중 50%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이제 넣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청약 자격, 혼인신고일 기준 혼인기간이 7년 이내,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된 청약통장 보유, 모두 무주택세대 구성원, 집이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애 최초 한 번입니다. 이거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 대상주택, 국민민영 85제곱미터 이하, 투기과열 지구내 분양가 9억원 초과주택은 제 아까 말씀드렸죠. 공급비율 국민 30%, 민영 20%. 청약 자격,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자, 혼인신고일 기준입니다. 무주택 세대 구성원 1세대 1주택 기준 1회 한정, 소득 기준 충족한 자 1세대 1주택 기준 1회 한정. 이제 그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요 다음 페이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약통장 국민은요, 주택 청약 종합통장 6개월 경과 및 월 6회 이상 납입한 자. 또 민영은 국민청약 종합통장 6개월 경과 및 예치 기준 금액 충족. 민영 예치 기준 금액이 있죠. 몇백만원씩 있습니다. 그 충족한 상황입니다. 공급순위 1순위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임신 중, 배에 있는 임신 중인 그 임신 확인증 제출하면 됩니다. 입양한 자 입양 확인증 제출하면 되고요. 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자. 근데 지금 보면은 그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용이 굉장히 참 발로구멍 같아요. 청약이 신청자가 원체 많아가지고 100대1, 200대1, 300대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작번 거듭해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프로테이지를 늘렸다니까. 10%, 20%, 30%에서 10%만 늘어나도 20%만 늘어나도 문이 열리죠. 왜요? 40명이 되던 게 60명이 되고 100명이 되니까요. 그래서 이번이 기회라는 얘기죠. 일반적인 청약 자격은 충족시키기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 여러가지 조건에 의해 경쟁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경쟁이 그냥 100대1, 200대1 막 이러다 보니까 되죠. 순위.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경우 1순위로 분류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순위가 됩니다. 일단 특별공급은
1순위에서도 참 그 경쟁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1순위가 돼야 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1순위가 아니고 2순위가 되면은 거의 그래서 모르죠. 지역적으로 좀 뭐 낙후된 지역 같은 경우, 지방인 경우 같은 경우는 뭐 되겠지만 우리 행신동만 해도 글쎄요. 행신동 1순위, 2순위 이제 양만 늘어나면은 2순위도 뭐 될 수가 있겠죠. 아유 좀 사실 제가 이 방송은 한 10분에서 15분 내로 지금 그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벌써 시간이 많이 됐네요. 좀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순위 경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민영주택의 경우와 국민주택의 경우가 약간 차이가 있으니 아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영주택이요. 민영주택의 경우 다음 같은 순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해당 지역의 거주자. 일단 해당 지역 거주자를 우선으로 보죠. 자녀수가 같다면 추천. 국민주택의 경우는 여러가지 조건을 통해 가정을 합산하여 가점이 같은 경우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바로 이건데요. 민영주택은 해당 지역의 거주를 제일 우선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행신동의 거주를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추첨 확률이 높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자녀수가 같은 추첨. 이제 여기 보시면 신혼부부 우선 공급 배정표가 있습니다. 세대당 월평균 소득 있고요. 점수가 있습니다. 1점. 자녀수가 3명 이상 3점, 2명 2점, 1명 1점. 해당 지역 거주 이게 3년 이상 3점입니다. 3점. 그죠? 다음 이제 1년에서 3년 미만 2점, 1점 1년 미만. 납입, 청약 납입 24회 이상 12, 23, 62. 혼인기간 3년 이하. 혼인기간은 짧을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혼인기간이 짧으면서 그 지역에서 오래. 그러니까 사실 이게 3년, 이건 3년 이상이고 3년 이하니까 참 이런 점에서 이제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해당 주택 건설 지역 거주자, 자녀수 많은 자 추첨, 요걸 기준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소득 요건입니다. 이제 여기서. 자, 소득 요건, 제일 중요한 게 소득 요건인데요. 왜냐하면 소득 기준에 따라 특별 공급 내에서도 우선 공급이지 일반 공급이지 나눠진다는 얘기죠. 우선 공급의 경우 기준 소득이며 신혼부부 특별 공급 물량 총 75% 차지하고요. 일반 공급인 경우 상위 소득이며 신혼부부 특별공급 총 물량의 25% 차지합니다. 그래서 여기 신혼부부 공급의 100%가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애벌이인지 맞벌이인지 가구원 수는 몇 명인지에 따라 기준금액이 다르니 참고 바랍니다. 요거 나왔습니다. 지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인 가족, 4인 가족입니다. 우선공급, 일반공급입니다. 금액 100% 이하, 기준 120% 이하. 그래서 100% 이하가 그 540만 1814원.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는 648만 2177 이런 식으로 요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소득 수준입니다. 도시 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외벌이는 100% 이하, 맞벌이는 120%가 이하가 우선 공급 대상이며 외벌이 120% 이하, 맞벌이 130% 이하는 일반 공급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우선 공급이 되려면 외벌이 100% 이하, 그러니까 소득이 낮아야 된다는 얘기죠. 맞벌이 120% 이하가 우선 공급 대상이고요. 다음에 일반 공급입니다. 더불어 우선 공급은 맞벌이의 경우 1인이 100%를 초과하면 안 되고 일반 공급은 1인이 120% 초과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그 연봉이 많고 돈을 많이 버는 부부라면은 해당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예, 지금 대졸 초임이 얼마고 대졸에서 몇 년 근무하면 금액이 훨씬 넘을 텐데 그럼 해당이 안 된다. 그럼 누구를 위한 대책이냐? 신혼부부가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다음에요. 2019년 월 평균 소득이 100%는 3인 이하 기준으로 540만 1814원이었습니다. 이 기준은 2020년 2월 말까지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에 적용되지 지금 2월이 넘었죠? 그러면 2월이 어떻게 될까요? 월평균 1사분기 월평균 소득이 566만 100원 2사분기 월평균 소득이 537만 4,500원
3, 4분기 월 평균 소득이 569만 600원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 100% 기준이 550만원. 이게 이제 2002년 2월부터 적용될 기준으로 2월 이후부터입니다. 그래서 550만원 100% 기준입니다. 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서류가 6가지입니다. 보시면은 아까 얘기했죠. 임신 상태에서는 임신 증명서 구비하시고 해야 되고요. 기본 증명서가 뭡니까? 자녀 출생 관련 일자 확인, 요거 기본 증명서가 있습니다. 소득 증빙 관련 서류, 다음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 비사업자 확인 각서,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요 직접 하면 해당이 없습니다. 건강보험 자격 특실 확인서 요거입니다. 요게 이제 서류고요. 서류는 이제 찬찬히 뭐 많이 나왔으니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굉장히 빠르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20분이 훨씬 넘었네요. 자, 여러분, 이번에 아파트 가격이 이렇게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있고요. 우리 행신동도 굉장히 많이 지금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젊은 분들, 30대 초중반 되신 분들이 요즘 들어서 우리 행신동에 갭투자로 4천, 3천, 4천, 5천 정도의 아파트를 구입하러 많이 들어오십니다. 누구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니, 30대 중반 열심히 회사에서 일을 해야지 투자, 갭 투자를 한다고 그렇게 다니냐. 근데 그분들의 말씀을 진솔하게 듣고 보면 그렇지가 또 않습니다. 그분들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자, 서울의 아파트가 보통 상 빼놓고요. 중정도, 중하류가 7, 8억, 8, 9억 되는데 내가 그동안 돈이 어딨냐 이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서울에서는 도저히 아파트 구입할 수 없고 서울하고 최인접 지역, 전철이 잘 닿는 지역이 어디냐 찾아보니까 행신동이라는 얘기죠. 행신동에 와보니까 저평가되고 아직도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천, 4천 자기 근근히해서 모은 돈 가지고 일단 전세 끼고 잡아놓고 2년이고 3년이고 4년이고 나머지 돈 모아서 자기가 전세 입자 내보내고 입주할 때가 되면은 내보내고 대출 받아서 들어와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내 집 마련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정부에서도 우리 부동산 대책을 이번에 참 이제 근간 오늘 내일 2, 3일 후에 나올 것 같은데 참 제대로 정책을 마련해서 젊은 분들, 젊은 사람들을 집어넣는 이런 어떤 신혼부부들을 위한 정책이 진짜 폐역적으로 좋게 나와서 그분들이 안정스럽게 집 구해받지 말고 본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해줬으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행신동 행복한 사람들 TV에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